안녕하세요. 서울건강의학연구소 김태현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약회사도 병원도 쉽게 꺼내지 않으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간단하고 그 비용은 너무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밤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까? 우리 손주의 결혼식을 과연 볼 수 있을까? 증손주가 첫 돌을 맞는 모습을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슬픔을 안고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 부엌 한 구석에 늘 놓여 있는 그 올리브유가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30년간 만난 수천 명의 환자 중 10명 중 9명은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수년 내에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단 몇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올리브유를 제대로 사용했는가의 여부였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재구 어르신은 15년 넘게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300을 넘었고 심장마비 위험이 늘 따라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서울에서 영양사로 일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한 올리브유 활용법을 알려드렸고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한 달 실천해 보셨죠. 그 결과 수치가 200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믿기 어렵다며 2번, 3번 재검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제주에 사시는 장복희 여사님은 15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올리브유 보관법과 식단 적용법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고 매일 일정량을 샐러드와 함께 드셨죠. 3개월 후 통증이 줄어들고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뒤에는 산을 오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울산에 사는 정진욱 씨는 40대 중반 당뇨 진단을 받고 오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200을 넘고 합병증 걱정으로 우울감이 심했죠. 제가 권해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 그 후엔 토마토 한 알, 견과류 몇 개, 마늘 조금.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2개월 만에 혈당이 140, 6개월 만에 120대에 안착했고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올리브유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산 올리브유 중 절반 이상은 정제유이거나 다른 식물성 기름과 혼합된 가짜 제품입니다. 색이 연하고 향이 거의 없으며 가격도 너무 저렴한 제품들이죠. 진짜 엑스트라 버진은 짙은 녹색 또는 금색을 띠고 풀냄새나 과일 향이 납니다. 그리고 살짝 쓴맛과 매운맛이 혀끝에서 느껴지죠. 이게 진짜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사용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팬에 붓고 센 불로 볶아버립니다. 이때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파괴되며 오히려 몸에 해로운 산화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재사용을 반복하면 트랜스 지방처럼 독성이 쌓일 수 있어요. 서울에 사는 김소연 여사는 매일 튀김에 올리브유를 쓰셨는데 결국 혈관염이 심해져 뇌졸중 위험에 노출되셨습니다. 광주에 사는 고형민 어르신은 TV에서 올리브유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컵에 한가득 마셨습니다. 석 달 뒤 복통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는데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12스푼입니다. 공복에 한 스푼 정도 샐러드 드레싱이나 좋은 요리로 사용하세요. 보관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뚜껑을 꼭 닫고 유리병이면 더 좋습니다. 냉장 보관은 피해주세요. 기름이 굳어 성분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만나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5배 이상 상승합니다.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뇌 건강, 특히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 탁월하죠. 단, 유제품과 함께 너무 많이 드시거나 뜨거운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오히려 반감됩니다. 칼로리 과잉으로 살이 찌고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 같은 올리브유라도 먹는 시간대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프랑스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은 그룹은 혈관 청소 효과가 50% 이상 높았고 염증 수치도 30%나 낮았습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과식 후 올리브유를 먹은 그룹은 간 수치가 상승했고 체중도 늘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조아분 여사는 혈압이 160이었는데 아침 공복 루틴을 3개월 꾸준히 실천하시고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의 품종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스페인의 피쿠알 품종은 심장과 혈관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스산 코로네이키는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에 효과가 탁월하고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치매 예방을 원하신다면 품종에 상관없이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울산의 박정수 어르신은 당뇨로 수십 년 고생하셨지만 프란토이오 품종을 식단에 포함한 후 혈당이 1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약도 줄이셨고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한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스푼, 5분 후 방울토마토 3개, 마늘 반쪽, 견과류 1줌을 드시고 30분 뒤 일반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루틴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까지 개선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효과적일 순 없습니다. 담낭 질환이 있거나 췌장염을 앓은 경험이 있으신 분, 혈액 응고 문제가 있는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롭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그냥 좋은 기름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올리브유는 음식이면서 동시에 건강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처방약입니다. 문제는 그걸 언제,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 부분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대구의 박혜영 여사님은 올리브유를 늘 냉장고에 보관하셨습니다. 냉장 보관이 더 위생적이라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냉장고 안의 온도와 습도는 오히려 올리브유 속에 좋은 지방산을 굳게 만들고 산화시키기 쉽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올리브유를 쓴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관 장소를 바꾸고 적정량을 아침 공복에 섭취하도록 한 이후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식단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그냥 올리브유만 마신다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하버드 의대 프랭크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과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만나면 혈관 내 염증 수치를 30% 이상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마늘과의 조합은 관절염 환자들에게 항염 효과를 5배까지 높여주고요. 견과류는 인지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과 함께 작용해서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서울에 사는 김재우 어르신은 70세가 넘도록 당뇨와 고혈압 2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딸이 유튜브로 제 강의를 보고 직접 정리해드렸고 올리브유 식단을 실천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한 번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스푼을 드신 후 방울토마토, 마늘, 견과류를 함께 드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2달 후 병원 검사에서 혈당이 140 아래로 떨어졌고 의사 선생님이 약 복용량을 줄이셨습니다. 약 말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 반면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의 황은실 여사님은 올리브유가 좋다는 말만 듣고 아무 조언 없이 그냥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녀는 저녁마다 올리브유를 2스푼 이상 마셨고 석 달이 지나자 체중이 늘고 혈액 검사에서 지방간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올리브유도 결국 기름입니다. 늦은 밤, 공복이 아닐 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주고 체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황금 시간대는 단 하나입니다. 아침 공복입니다. 이 시간에 먹는 올리브유는 흡수율이 가장 높고 혈관 청소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와 프랑스 리옹 대학교 공동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 섭취 시 올리브유가 지닌 항염 작용은 50% 이상 상승했고 혈관 탄력성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품종에 따라 효과도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피쿠알, 코로네이키, 프란토이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고 각각의 건강 문제에 특화된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피쿠알은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고 코로네이키는 관절염에 좋습니다. 프란토이오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당뇨에 탁월한 영향을 줍니다. 창원에 사는 윤봉남 여사님은 관절염으로 2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엔 마트에서 산 일반 올리브유를 드셨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셨고 오히려 배가 더 더부룩해졌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을 권해드리고 드시는 방법을 다시 안내해드렸죠. 그 후 3개월 만에 아침에 손을 움직일 때 느껴지던 뻣뻣함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브유를 고르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색입니다. 진한 금색이나 녹색이어야 합니다. 둘째, 향입니다. 풀향기나 과일향이 나야 합니다. 셋째, 맛입니다. 살짝 쌉쌀하고 혀끝에서 매운 감이 올라와야 합니다. 넷째, 가격입니다. 250ml 기준으로 2만 원 이하라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유리병입니다. 어두운 색의 유리병에 담겨 있어야 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은가요?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세요. 5분 뒤 방울토마토 3개, 마늘 반쪽, 그리고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그 후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도 염증이 줄고 혈압이 낮아지고 콜레스테롤과 혈당이 안정화된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단,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 췌장염을 앓았던 분,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 하루 2스푼 이상을 넘기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결과이고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함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그 결과를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실천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특별한 건강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